더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이슈관과는 레벨대 자체가 좀 달라졌습니다. 2,500선 위로 올라서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시장이 보내고 있는 시그널 읽어주세요. 네, 지금 시장이, 7월 초에 좀 바닥을 찍었죠. 그리고, 저점 대비해서는 한 11%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 시장을 고점을 찍은 게 작년 6월 달에 고점을 찍었었는데, 그때 3,316포인트를 찍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밀렸었는데, 지금 뭐 주봉 차트에서 보시면 아시듯이 제가 이렇게 네모로 박스를 이렇게 좀 쳐놨는데요. 반등다운 반등이 없이 계속 횡보하다가 한 단계 빠지고 또 횡보하다가 한 단계 빠지고 또 횡보하다가 한 단계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뭐 지금 현재는 작년에 좀 하락하기 시작한 이래로 처음으로 좀 반등다운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진행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 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거래대금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2,500 거래대금 자체도 주봉상에서도 차츰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뭐 이제 시장의 관건은 2,550포인트에서 2,600포인트. 자, 이 자리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자리죠. 왜냐하면 2,600포인트라는 자리는 전에 2018년도에 고점을 찍었던 그 자리였고요. 그리고 그 자리를 붕괴시키지 않기 위해서 올해 상반기 내내 2,600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밀려버린 모습이었죠. 6월 달에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이걸 깨버린 그런 자리였었는데 지금 이제 뭐 미국 시장 쪽도 분위기 좋았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뭐 그쪽을 좀 따라간다라고 보면 오늘 좀 갭으로 이렇게 떠서 시작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2,550포인트에서 2,600포인트 이 매물대를 저항 구간 이거를 어떻게 돌파하느냐 요게 관건인 시장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뭐 오늘 일단 뭐 하단부 2,550포인트 이상은 좀 이렇게 진입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이 돌파 시도에 대해서 조금 우리는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미국 시장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아까 앵커님 서두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뭐 중국 경제 지표라든가 미국의 주택 지표도 좀 안 좋게 나왔죠. 그런 부분들을 다 극복을 하고 전약 후강의 모습이 나왔고요. 자, 이런 모습들은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이 워낙 좀 많이 급등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뭐 오늘 차익 실현 물량들 이런 것들하고 맞물리면서 장 초반에는 좀 조정을 받았는데 오후장에 3대 지수가 모두 강세로 반전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S&P 500은 지난 주말 기준으로 하락폭에 지금 50%를 돌파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리고 뭐 오늘 아침에 끝난 시장에서 50% 약간 좀 더 이렇게 넘겨 놓은 상황이죠. 자, 뭐 근데 지난 주에 우리 미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시장이 환호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당히 좀 시장의 기대치보다 낮은 상태로 나와서 좋았고요. 그 다음날 발표된 생산자 물가 지수 역시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또 더 낮은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수입 물가도 마찬가지.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이 좋았던 이유는 수입 물가가 굉장히 좀 또 떨어졌다라는 예상치는 1.1%대 정도 그 정도 하락이었는데 1.4%나 하락하는 모습이라서 이런 물가에 대한 뭐 이런 좋은 지표들이 나오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둔화에 좀 덜 매파적인 연준 정책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걸로 좀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하지만 연준의 정책 방향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물가 지표는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됐지만 여전히 뭐 CPI 기준으로도 8%대의 높은 그런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근원 CPI도 마찬가지로 5.8%로 연준의 목표치는 이게 2%대 정도니까요. 아직까지 그 괴리는 상당히 좀 많이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연준 인사들이 또 좋은 얘기들을 안 하죠. 지난 주말에는 또 리치몬드 연은 총재가 이 시장에 대해서 물가 지표가 좀 떨어진 거 이거는 좋은 일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 연준이 그 정책 방향을 바꾼다라고 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1970년대에서 우리는 금리 인상을 쉽게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배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1970년대 상황이 그랬었죠. 금리 인상을 막 하다가 물가가 조금 잡히면 거기서
이 금리 인상 긴축 정책을 조금 늦추니까 물가가 다시 튀어오르고 또 그걸 잡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다가 또 물가가 다시 튀어오르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뭐 그거를 교훈 삼아서 정책을 펴겠다라는 얘기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연준의 방향성이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물가에 조금 긍정적인 그런 내용도 있는데요. 미국의 수입 물가가 그렇게 예상치보다 많이 떨어진 거는 에너지 관련되는 수입이 에너지 가격이 약 7.8% 정도 수입 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지금 뭐 주말 사이에 들리는 얘기가 이란 핵 협상 관련되는 핵 협상 복원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 좀 나왔죠. 유럽 쪽에서 이란에다가 제시를 했는데요. 이거를 이란 쪽에서 좀 수용을 하는 그런 입장을 취했는데 일단 미국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좀 아직까지 걸림돌은 있습니다. 자, 이런 외무장관도 미국의 융통성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져서 상당히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려면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관건이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북반구에 여름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난방 수요라든가 이런 에너지가 그렇게 많이 좀 수요가 있지는 않은데요.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이쪽에서 에너지 수요가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또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향후에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이 화요일이기는 하지만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이니까 한 주 동안에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좀 봐주세요. 예, 일단 뭐 오늘 일정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미국에서는 주택 착공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7월 산업 생산이 발표가 되고요. 자, 대표적인 소매업체죠. 월마트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는 어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우리나라를 방한했는데요. 자, 오늘은 오전에 국회를 방문해서 코로나 관련 공조를 주제로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을 볼 건 아니고요. 지난 주말에 또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죠. SK그룹 쪽에서 테라파워라는 회사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천억 정도를 투자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 테라파워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 빌 게이츠가 설립한 회사입니다. 요거는 소형 원전을 만드는 회사기 때문에 이런 쪽도 그 투자 관련해 갖고 좀 같이 엮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이죠. 17일 날 현지 시간으로 17일이고요. 자, 이때는 연준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 7월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됩니다. 자, 연준 의사록이 가장 관심이 가는 그런 부분일 텐데 연준 의사록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좋은 얘기를 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플레이션을 지금 현재 상태도 낮아지긴 했지만 턱없이 높은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좀 긍정적인 그런 얘기가 나오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7월 연준에서는 0.75%를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연준 위원들의 그 의견들이 거의 통일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연준 위원들 요즘 좋은 얘기를 안 하죠. 그리고 이걸 좀 좋은 얘기를 했다가는 또다시 인플레이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은 좀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일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8일 날 좀 긍정적인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우리나라 시장에도 18일이 폴란드 쪽에 우리 얘기가 되게 많았었죠. 지금 예비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방산 수출에 대해서 본계약을 18일 날 체결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가 대충 규모를 이렇게 좀 캡처를 좀 해놨는데요. K2 흑표전차가 980대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K9 자주포가 648문, 그 다음에 FA50 경공격기 전투기가 48대 정도 규모입니다. 하지만 요거 꼭 이거에 한정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이거를 운영을 하려면 좀 더 원활하게 운영을 하려면 저 장갑차, 그러니까 탄약을 수송을 하는 그 장갑차도 필요하기 때문에 뭐 이거보다도 더 뭐 플러스 알파로 향후 진행되면서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본계약이 뭐 이상 없이 좀 이렇게 체결이 되고 잘 진행이 된다라면 호주 쪽에서도 지금 상당히 큰 규모의 저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육군 차세대 보병 장갑차 사업을 지금 추진 중인데요. 이것도 규모가 한 20조 정도 된다라고 뭐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호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K9 자주포를 지금 도입해서 쓰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뭐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은 저 월드 로봇 컨퍼런스라고 있는데 요거는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마찬가지 18일 날 뭐 이런 부분들이 열리게 되죠. 그리고 아까도 원전 관련되는 그런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18일 날 원전 수출 추진 전략위원회 1차 회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 저 원전이나 뭐 그런 쪽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파생시장 동향을 제가 매주 좀 살펴봐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미결제 약정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면 그렇게 돼야 좀 좋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 8월 11일하고 12일,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이죠. 이때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수급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들은 이 양일간 1조 넘는 선물 시장에서 1조 넘는 순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 우측 끝에 보시게 되면 미결제 약정을 제가 표시를 좀 해놨는데요. 저때 목요일 날 한 18,000계약 이상 줄어드는 모습이었고 금요일도 2,000계약 이상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줄어들어서 좋을 때가 있고 늘어나야 좋을 때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외국인들이 미결제 약정을 늘리는 과정에서 매도를 계속 쳤기 때문에 그들이 시장의 메이저라고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은 줄어드는 게 좋은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차올물하고 그 9월물하고 12월물이죠. 이 가격 차이가 지금 1.1포인트 정도로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차올물에 대한 매도를 치기보다는 뭐 당월에 조금 어느 정도 청산을 하고 넘어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산 쪽에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일정들도 상당히 많고 또 여러 번 강조해 주셨던 파생수급 쪽에서도 긍정의 신호가 들어오고 있네요. 그러면요, 오늘장 어떻게 활용할지 오늘장 놓쳐서는 안 될 시그널을 알려주세요. 자,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아직은 2,550에서 2,600 정도 그 사이가 만만치 않은 저항선 자리입니다. 자, 뭐 이 부분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 선물 시장에서 수급이 굉장히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이 외국인 수급이 이 저항선 돌파의 열쇠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선물 시장에서 들어오는지, 그리고 그거 플러스 알파로 미결제 약정이 좀 감소해 주는지, 그리고 감소한다라면 얼마나 큰 규모로 감소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신다라면 시장의 단기적인 방향도 좀 파악이 가능하실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지금 방금 또 말씀을 드렸듯이 저항 구간도 좀 만만치 않은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일단 종목이나 섹터 쪽에 집중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일정이나 이슈에 지금 시장은 굉장히 좀 강하게 이렇게 반영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미의회 대표단이 또 타이완을 방문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중국은 또다시 여기에 따라서 군사훈련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겁니다. 뭐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섹터별로 방산주 쪽에 좀 미치는 영향은 크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방산, 로봇, 원전 섹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사는 한 가지만 좀 체크할게요. 말씀해주신 그 일정에 따르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경우 재료 노출로 인해서 재료 공개 이후에는 주가가 좀 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좀 있으실 텐데 어떤 팁을 주시겠어요?
자, 일단 뭐 일정 같은 것들이 나오면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급하게 이렇게 쫓아가는 전략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방산 수출이나 뭐 이런 쪽들이 향후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모멘텀이 있습니다. 자, 뭐 이것뿐만 아니라 콜롬비아 쪽도 전투기 수출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내년에는 미국 쪽에서 T-50 고등훈련기 500대에 대한 입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엄청나게 큰 부분들이 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더라도 일시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 시그널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였습니다.